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가 있었다. 그 아파트는 건축된 지 40년이 넘었고 벽에는 금이 가고 물이 새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자주 입주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7층에 위치한 704호는 언제나 비어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704호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는데 10년 전 그곳에 살던 한 남자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사를 온 사람들마다 이상한 일을 겪고 나서 모두 금방 이사를 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어느 날 대학에 다니던 한 여학생인 수진이 704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수진은 이곳이 좀 싸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알지 못했다. 처음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수진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한밤중 수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가 복도에서 낮은 소리로 우는 것 같았다. 수진은 잠결에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복도는 불이 꺼진 채 조용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수진은 몹시 불안해졌다. 며칠 뒤 수진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 그날 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두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떠들다가 친구들이 하나둘씩 잠들었고 수진도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그날 밤 잠결에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분명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도 그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친구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아마 꿈을 꿨던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수진은 자신이 분명 깨어 있었고 그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며칠 후 수진은 자취방 벽에 붙어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놓쳤던 모양이다. 성냥개비로 찔러붙자 그 구멍은 금방 뚫려 더 깊은 공간으로 연결되었다. 벽을 두드려 보니 이곳 벽 안에는 빈 공간이 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때 낯선 음성이 다시 그녀의 뇌리속을 맴돌았다. 날 집으로 돌려보내줘. 이후로 수진은 커다란 결심을 하고 자신의 방을 벗어나 근처 경찰서에 모든 이야기를 전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아파트에 왔고 수진이 발견한 벽의 구멍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조사를 통해 벽 뒤에는 오래된 신문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일기장엔 10년 전 그 방에서 살던 남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맺고 있었다. 나를 잊지 말아줘. 아직 이곳에 있어. 이후로 704호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주민들은 그 일이 있고 난 후 더 이상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수지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며 다시는 그처럼 기묘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영원히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근교의 작은 전철역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했고 막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전철은 1시에 지나가는데 그때까지 나는 근무를 마치고 기계를 점검하며 역 내부를 청소하고 있었다. 12시 45분쯤 되었을 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깊은 밤의역에 홀로 앉아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 어디로 가려는 걸까 궁금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만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기차 곧 올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기차가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나는 왠지 모를 서늘한 느낌에 멈칫했다. 하지만 다시 평정을 찾고는 그녀에게 여기 곧 문을 닫는다고 알려주었다. 여전히 그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1시가 가까워지자 전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뒤로 하고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다. 기차가 멈춰서고 문이 열렸다. 역에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고 그녀 외에 타는 사람도 없었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말없이 전철에 올랐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기차 문이 닫히는 순간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타고 있던 칸이 창문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설마 기차가 텅 빈 건가? 갑자기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이상한 기억이 스쳤다. 몇 달 전
그 역에서는 기묘한 사고가 있었다. 어떤 여성이 막차에 탔다가 사라졌다고 했다.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바로 이 역이었다. 어떤 불안감이 밀려들면서 나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가 역을 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기차 안에 빈자리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정말로 그녀는 존재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근무를 마치고 전날의 이상한 일을 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역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더 무거웠다. 근무를 위해 나는 다시 터미널에 도착했다. 역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내 책상 위에 놓인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가 남긴 부드러운 글씨가 눈에 띄었다. 다음에는 함께하세요. 소름이 끼쳤다. 그 여자가 이곳에 온 걸까? 이건 장난인 걸까? 비닐같이 느껴지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텅 빈 플랫폼 한가운데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다시 서 있었다. 이건 악몽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충격과 공포 속에서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켰다. 그러나 마치 나를 조롱하듯 여간의 조명들이 순차적으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모니터에선 기차가 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철이 들어온다고 알리고 있었다. 알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를 견뎌낼 수 없을 만큼 공기는 무거워졌다. 그녀는 미세하게 미소 짓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 역의 무언가였다. 떠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이후로 나는 그 역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해지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철에서 간혹 들었다고 했다. 어두운 플랫폼의 중간에는 전철을 기다리는 여자가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밤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지우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시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의 방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어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이 어두운 벽이 바로 보였다. 지우는 창가에 앉아 잠시 별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창문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맞은편 건물의 5층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한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며 고개도 한번 돌리지 않은 채 무언가에 홀린 듯 서 있었다. 지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미동도 없이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찜찜한 기분이 든 지우는 과제를 마저 하기로 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과제에 집중했지만 자꾸만 그 여자가 떠올라 집중할 수가 없었다. 몇 시간을 더 노력하다 결국 포기한 지우는 창문 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번엔 아예 지우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너무도 선명하게 어두운 방 안에서도 또렷했다. 소름이 돋은 지우는 창문을 재빨리 닫고 커튼을 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도저히 그 모습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 그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와 머리를 식히기로 했다. 편의점을 다녀와 다시 방에 들어간 지우는 커튼을 다시 여는 것조차 두려웠다. 결국 그날 밤은 그 상태로 잠들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일이 너무도 생생해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한 지우는 맞은편 건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 건물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아저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예전에 그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라며 낡은 기록을 뒤적였다. 알고 보니 그 건물 5층에는 10년 전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자가 살던 곳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그녀는 혼자 살았었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로 그 층에 대해 언급하는 걸 꺼렸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며 잊혀진 듯했다. 이 이상한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지우는 친구들에게 기묘한 경험담을 전했고 그들은 다소 농담 섞인 조언을 건넸다. 한 친구는 혹시 귀신에 쓰인 거 아냐? 라며 겁을 주었고 또 다른 친구는 그냥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웃어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다시 그 창문 쪽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기절할 뻔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위치에 서 있었고 이번엔 창문 바로 앞 유리에 얼굴을 밀착한 채 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순식간에 식은땀이 온몸을 뒤덮었고 지훈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고 그는 오직 그 자리에서 그녀와 눈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그녀의 입에서 무언가 말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입모양은 도와줘 라고 반복하는 것 같았다. 그제서야 지우는 이 상황이 단순히 공포스러운 경험을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경비 아저씨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경비 아저씨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몇 명 더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동안 모두들 쉬쉬하고 지나쳤지만 시간이 흐르며 같은 층에 살던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던 것이다. 지훈은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로 했고 가능하다면 그녀의 사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그녀가 그곳에 얽매이게 되었는지, 진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어쩌면 그녀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기다렸던 것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우는 이곳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 것 같았다. 어느새 해가 지고 또 다른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녀의 창문을 바라본 지우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는 그 창문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러나 그 순간 창문 너미였을 줄 몰랐다.